9. 통곡할 의식 없는 역사교육. 국사교과서에서 삼한 삼국의 초기 역사를 빼버린 결과 우리 학생들은 한반도 남부의 고대사를 배우지 못한다. 특히 부산, 김해, 고령 등 옛 가야 지방인 경상남도와 익산, 나주, 해남 등 호남 지방의 고대사가 공백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교과서 편찬자들의 본의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남한 지배서를 간접적으로 묵인하는 교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광복 후부터 국사 국정화 이전까지의 교과서는 마한 54국, 진한 50여국, 변한 20여국과 그 영토의 대략을 밝히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학생들은 호남은 마한의 옛 땅, 낙동강 하류 동부 지역은 진한, 경상도 일부와 낙동강 서부 지역은 변한의 옛 땅으로 배웠다. 비록 만주 대륙에 거대한 땅을 잃었더라도 남한 전 지역은 구석구석까지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파묻혀 있는 조국의 땅으로 알았다. 그러나 현행 국사교과서는 백제가 고이왕, 신라가 내물왕 때 국가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가르쳐 그 이전에 낙동강 유역이나 호남 평야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히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사교과서 편찬자들은 거민정 교과서마다 삼한 각국의 나라 숫자가 틀리고 고대사의 판도도 명확히 그 위치를 구획하기 어려워 제외했다고 밝혔다. 부정확하고 불분명하면 연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지 학술 논란의 대상이라고 교과서에서 빼버리고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발상은 무엇인가? 특히 63년 이후 교과서에서 삼한의 영역과 국가들을 제외했을 때는 국내 고고학계가 이들 지역에서 기원 전후를 비롯한 많은 유물과 유적을 찾아낼 때다. 따라서 옛 가야 지방에서 철제 갑옷을 비롯한 고대의 무구가 나와도 나주나 익산에서 금동관이 발굴돼도 잘나는 역사시대, 즉 신라의 내물황 이후나 백제의 고이왕 아래로 유물연대를 억지로 맞추려고 해 우스운 추정이 나온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국사교과서는 이같이 고대사 이외에도 많은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사교과서에 광복 후의 실학 연구 성과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를 분석한 정모 교수는 교과서의 실학관계 서술 분량은 웬만한 일반 개설서 뺨칠 정도로 방대하지만 학생들에게 실학의 본질을 이해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교과서에는 민족사의 내부에서 주자학을 극복하면서 자생적으로 얻어진 한국적인 근대화 논리로서의 실학의 성격이나 실학자들이 제시한 개혁의 근본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게시되어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울 어느 고등학교 김모 교사는 당쟁 발생 원인을 양반들의 관직 추구욕으로만 보는 등 아직도 당쟁에 대한 일면적 해석 또는 부정적 시각이 강하게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나온 서울 대신고 하영권 교사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고교 국사 교과서 최근세사 부분의 서술에는 잘못된 내용 13개, 학습에 필요 없는 부분 18개, 적절하지 못한 표현 18개, 중복된 부분 22개, 틀린 낱말을 사용했거나 어법상 잘못된 문장 3개, 민족의 자주성 확립에 어긋나는 부분 2개 등 무려 90여 개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일부를 보면 한민족의 3.1운동은 일제의 무력으로 진압되었다는 식으로 일본 교과서처럼 85년까지 서술했다가 86년 초 슬그머니 바꾼 사례도 있는 것이다.
또한 만주와 간도를 어느 부분에서는 각기 다른 지역으로 했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동일한 지역으로 서술하는 혼란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상해 임시정부의 성격에 대해서도 민주공화제, 공화정부, 민주공화정체, 공화제적 체제 등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 개념상의 혼동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고 하교사는 밝혔다. 국민대 조동걸 교수는 현행 교과서는 근대사 부분에서 민족의 내재적 발전을 강조한다고 하면서도 일제의 침탈상을 지나치게 부각시킨 반면 이에 대한 민족의 항쟁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학자들은 이 밖에 국사교과서가 전체적으로 각 시대의 역사상을 파악하기에 미흡하고 지나치게 나열식이어서 역사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역사적 사실들이 상호 관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사교과서가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 시정을 책임질 기관마저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국사교과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83년 3월부터다. 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이 일어나자 문교부는 민족사의 재정립과 한일관계 서술의 재검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국사교과서 개발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했었다. 그러나 새 교과서는 시안이 완성된 후 책도 발간되기 전에 미국의 또 하나의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올 것이 필지의 사실이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국사편찬위 위원으로 교과서 편찬 심의에 참여했던 천관우 위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었다. 새 교과서 중간 고본이 국사편찬위원들에게 배포된 것이 82년 12월 중순이다. 그 뒤 두 차례의 위원회가 열렸지만 고본 네 책을 검토 토론하기에는 12월 말에 마무리 기한이 너무 촉박했다. 천 위원은 그래서 한두 학기쯤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을 좀 더 널리 청취하여 그 최대 공약수를 반영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의 이 제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국사교과서 개발을 의뢰한 문교부는 당시 국사편찬위에 개발비 명목으로 중고교 교과서 1종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예산은 교과서 집필자의 원고료밖에 안 돼 결국 원고지 한 장에 2,400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한다. 때문에 현행 국사교과서의 편찬 저작 책임은 국사편찬위와 문교부가 나눠지게 됐으며 문제점들이 지적돼도 서로 눈치만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10. 학자들 눈치만 보는 문교부. 현행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족의 동일한 역사 체험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유야 어떻든 현재 초중 고교 국사교과서는 우리 조상들이 체험하고 기록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초기 기록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가 일제 때도 아닌 광복한 국가에서 그것도 한 세대가 이미 전래의 민족사를 배우고 난 다음에 국민적 합의도 없이 슬그머니 등장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기성세대와 새 세대의 국사 지식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들이 민족사 이해에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민족의 시조와 결의의 뿌리, 우리 국토 구석구석의 내력을 배웠으나 오늘의 젊은이들과 학생들은 부모들이 알고 있는 역사를 배우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부모들의 국사 지식에 회의를 나타내 전근대적 비과학적 지식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국사를 전공하는 일부 대학생까지도
조선 이래 지적 사항들이 사실이냐고 확인하며 왜 우리나라의 국사 교육이 이 지경이 됐냐고 문의하고 있어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족사 불일치의 심각한 혼란상을 반영하고 있다. 교과서 집필자도 관계 당국도 학생들도 일반 국민들도 바라지 않는 이 같은 현상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는 의문이다. 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42호 고교 국사교과 목표는 한국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하여 올바른 민족 사관을 확립시키고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를 배양하며 자주적인 태도로 민족 중흥에 이바지하게 한다고 밝히고 부문별 유의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82년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을 겪으면서 문교부가 민족사 재정립과 한일관계 서술의 재검토를 지시 국사편찬위원회가 보완한 국사교과서가 83년부터 사용하는 현재의 국사다. 63년 각종 검인정 국사교과서의 내용을 통일하면서 내놓은 교육 목표도 민족의 우수성 발굴과 민족애의 실천, 민주국가 발전 기여에 초점을 맞췄다. 74년 국정국사교과의 목표도 올바른 민족사관 확립, 민족적 자부심 육성에는 변함이 없었다. 문교부는 교과서 개정이나 일부 수정 때마다 민족사관의 정립과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을 강조했다. 이같이 정부의 의도는 민족사 교육의 강화에 있었고 많은 학자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이나 교육 현실은 자주적 민족 사관의 정립은 고사하고 민족의 동일한 역사 체험을 국민들에게 공유토록 하는데도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국민들의 민족사 지식의 불일치를 초래해 국사 교육의 기본 목표 중의 하나인 민족 연대 의식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할 우려를 빚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런 사태에 대해 관계부서는 책임만을 전가하고 있다. 국사교과서 저작권자인 문교부는 편찬자인 국사편찬위원회로 책임을 밀고 국사편찬위는 형식상으로 이름만 대여한 상태지 국사편찬위에 교과서 편찬 기능이나 권한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필자들은 문교부의 국사교과서 통일안과 편수 지침 등을 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 국사교과서 저작권자인 문교부가 국사편찬위에 편찬을 의뢰한 것은 79년이다. 74년 국정화한 국사교과서가 단군 조선을 부정했다고 제야사학가로 지칭되는 전통사가들이 들고 일어나 문교부를 걸어 소송을 하고 급기야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열었던 와중이었다. 국정교과서 편찬의 책임자인 문교부가 국사편찬위에 일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를 만들도록 해 교과서 편찬을 의뢰한 것은 국민의 거센 반발을 회피하려는 임기응변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관계부서들이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사이 국사교과서는 각계에서 지적한 내용 중 극히 일부만 개정한 채 그대로 출간돼 오늘 같은 혼란을 다시 빚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국사교과서는 일부 개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당시 편찬위원들 중 일부가 지적하듯 새 교과서 중간 고본이 82년 12월 중순에 위원들에게 배포됐고 위원들의 검토 시간 연장 요구에도 불구 12월 말 대강만 마무리해 83년 3월 새 학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 국내에서 문제된 것이 82년 7월 말임을 상기하면 현재 초, 중, 고교 국사 교과서의 개정 작업이 얼마나 무모하고
눈가림식이었단가를 알 수 있게 된다. 국사교육학계는 국사교육 목표가 민족, 국가적 입장에서 거시적으로 설정돼야 하며 자주적 민족 사관의 정립과 민족 연대의식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63년 국사교과서의 대폭 개정 이후 현재까지 민족사관의 정립이나 식민사관의 극복, 민족 공동체의식의 제고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국민의 국사지식에 혼란만을 초래하는 교육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학계와 사회 각층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정국사교과서 저작권자인 문교부는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이다. 교과서 편수 책임자인 문교부 최중근 장학 편수실장은 문교부로서는 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금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학계가 세미나를 열든지 공청회나 학술회의를 열어 합의를 이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사교과서 편찬자로 되어 있는 국사편찬위 박영석 위원장은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것이 문제다. 워낙 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심리가 크고 학설이 분분하다 보니 대부분의 학자들이 집필을 꺼리고 있다. 국사편찬위에서 집필자를 구하는 데 큰 애를 먹고 있다. 위원장 안면을 보아서 집필해주는 학자도 있었다고 고충만 털어놓았다. 11. 학계서는 거민정 환원 주장. 국사교육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민족이 추구하는 이상, 조국에 필요한 국민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국사교육은 직접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역사교육이 윤리교육의 하나로 시작됐고 애국심 교육의 핵심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강대국의 경우에는 국사교육이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게 하고 국가 이익의 절대성을 앞세워 다른 민족을 침략하거나 내부 모순을 호도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이 같은 경향은 현재에도 사라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국사교육은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은 민족에게 민족적 결속을 강화하는 촉진제가 돼 외침에 대항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애국심 고양이나 민족의식의 강화에 치우친 것은 역사학이 과학으로 구체적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까닭이라는 반성이 일어났고 애국심 교육이 특정 정치 세력의 옹호 구실도 하여 비판을 받았다. 고려대 강만길 교수는 역사교육이 이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의 국사교육이 아직도 조국애, 민족애의 함양과 민족적 유대의식의 강화를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사교육은 곧 민족교육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국사교육에서는 지적 훈련만이 아닌 민족과 국토에 대한 애정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의 장래와 민족의 단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사교육은 그 담당자나 교재 편찬자나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작업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밝히듯 국사교과서 집필자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이는 국사편찬위만의 고충이 아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역사교육 문제를 마치 의붓자식 대하듯 하고 있다. 그들은 나는 교육은 잘 모르지만 이라는 말을 오히려 자량인 양 공언하며 역사 교육에 관여하는 것을 학문적 외도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그런 사람일수록 권위를 앞세워 독단적인 썰을 절대적인 학설인 양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제한된 자료로
시대를 통관하려는 태도를 서슴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한 시대 구분 문제, 고대사의 공백 문제, 근대화 문제, 사상사 분야 등이 한국사 교육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원로 국사학자 남도영 교수의 자탄 어린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단군조선의 사실화 문제, 삼국 성립기의 서술 문제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학자들도 국정교과서 체제가 빚는 폐해를 지적하는 데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학자들이 지적하는 국정화의 문제점은 학문 연구의 획일화, 역사인식의 경직성 초래, 학자들의 교과서 집필 기피, 학문 성과의 포괄적 수용 불가능 등으로 요약된다. 실제로 74년부터 국정화된 새 교과서가 선을 보이자 그 내용에 대한 수많은 학술 논쟁이 줄을 이었다. 학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집필자 개인의 최신 학설이 어떻게 전 학생이 배우는 단일 교과서에 버젓이 자리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쟁은 학술적 차원을 넘어 감정 대립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했다. 그 결과 교과서에 수록되는 우리 역사의 폭은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많은 학자들이 논쟁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을 우려 집필을 피했고, 새로운 필자들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무조건 서술에서 제외하려 했다. 이 와중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만 수록한다는 실증사학 위주의 사고가 교과서 편찬에 반영되고 역사의식과 상상력을 촉발하는 흥미가 사라지게 됐다는 비판이다. 단일 교과서에서 한 가지 내용만을 배워 학생들은 역사의식을 배우기보단 단편적 지식을 외기만 하면 역사 공부가 끝나는 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교과서를 국정화함으로써 교과 내용의 통일을 기하고 논쟁의 소지를 줄이자는 것이 원래 국정화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였다면 이 목표는 이미 실패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한국사연구회 대표 간사 차문섭 교수는 이러한 국사교육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방안은 국사교육의 폭을 넓힐 수 있게 교과서를 거민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역사는 국민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과목이다. 국사를 국정화한다는 것은 국민을 한 가지 사고 능력밖에 없는 외골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국사 교과서를 거민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여러 사람의 다양한 역사관을 받아들여 응용력, 적응력을 키워나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만길 교수도 당국이 대학 입시 때문에 국사 교과서 내용을 통일하고 국정화했다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얘기다. 국사가 대학 입시를 위해 존재하는가? 라고 반문했다. 강 교수는 국사 교과서가 대중의 역사에 대한 폭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단일 국정 체제이기 때문이라며 교과서가 거민정화될 경우 다양한 역사 인식을 담은 교과서들이 출현하게 되고 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이 중 최상의 교과서를 선택,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국사 교과서가 거민정 체제가 된다면 현재의 국사 교과서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극언하는 학자도 있다. 국민대 조동걸 교수도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한다. 그러나 기왕 국정화했다면 국사 교과서의 편찬과 연구 및 정보 수집을 전담할 상설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교부에서는 학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꺼리고 있다. 최종근 문교부 장학편수실장은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 국사 교과서도
거민정화 되리라고 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정국사 교과서를 거민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사 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를 연재하며 취재팀이 관계 당국과 교과서 집필자, 학계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으나 단 한 사람도 현행 국사 교과서가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이는 없었다. 그리고 국민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알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재밌고 민족의 자부심을 일깨워줄 국사 교과서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민족사학자 단재 신채호는 이렇게 말했다. 민족이 살고 죽기는 역사에 달려 있다. 단군 성적 술래기 서문. 주간조선이 단군조선은 이렇게 말살됐다를 연재하는 중 단군 관계의 귀중한 자료가 발굴됐다. 주간조선을 정기 구독하는 충북포은 에밀레 박물관 조자용 관장이 이 연재를 보고 오래전에 입수한 현지인권의 단군 성적 순례기를 보내온 것이다. 분명히 단군 관계 서적이 있었던 것 같다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장서에서 찾아냈다는 조 관장은 연재에 도움이 된다면 참고하라고 우편으로 보내줬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황해도 9월산의 단군 사당은 일제 때인 명치 44년 일본이 한국을 침탈한 다음에 강제 철거하고 건물 부지는 공매했음을 이 순례기는 밝히고 있는 것이다. 비사감과 러브레터, 술 권하는 사회, 빈처 등 주옥 같은 단편과 장편소설 무영탑, 적도 등 많은 작품을 남긴 빙허 현진건은 한국 신문학의 개척자다. 박종화, 홍사용과 백조동인으로 나라의 신문학의 지평을 연 그는 1900년 대구 출생으로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를 거친 언론인이기도 했다. 기자 생활 중 필화 사건으로 옥고까지 치른 그는 잠시 쉬는 동안이던 1932년 단군 성적 순례에 나선다. 단군 관계 유적을 답사 소상히 살핀 그는 일제에 침탈당한 조국의 참상을 한탄하며 민족 정기를 되살리려는 일념으로 이 기행문을 썼으나 출판하지 못한 채 광복 2년여 전인 1943년 3월 별세하고 만다. 빙허가 단군 성적을 순례하고 기행문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학자 남창 손진태는 그 원고를 비밀리에 입수 보존했다가 광복 후 유족에게 넘겨준다. 빙허의 1점 혈육 무남 동녀인 화수는 월탄 박종화의 자부였다. 원고를 받은 월탄은 1948년 작은 책으로 꾸며 문우이며 사돈인 빙허의 단군 성적 순례기를 출판한다. 월탄은 출판을 맡은 예문각이 이 글을 펴내는 것은 그대의 아름다운 문장을 전하려 함이 아니라 다만 혼돈된 이 세상에 그대의 정신을 전하려는 때문이라고 서문에서 밝힌다. 빙허의 단군 성적 순례기는 이렇게 해서 햇빛을 보았으나 이제는 그 글을 대하기 어렵게 되고 말았다. 책은 절판됐고 어느 장서에 숨어 있는지 빙허의 작품 연보에도 수록돼 있지 않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자를 괄호 안에 넣고 우리 글로 바꿔 빙허가 울면서 찾아갔던 북녘, 갈 수 없는 그 땅을 비롯 전국의 단군 성적 순례기를 옮겨 싣는다. 단군 성적 순례 발정 제1야 단기 4265년 7월 8일 단군 성적 순례의 길에 오르다. 경의선에 몸을 실으니 밤 10시 40분 묘막한 상하 반만년 동방문화의 연원이시며 생생화육
2300만 단족의 영과 육의 모태이시며 흑룡강의 남, 황하의 북, 동해의 서, 망망한 5천여리의 계지척지하신 신공 성적을 남겼었으니 이 광범한 문화권을 소구하고 방대한 지역원을 봉심하자면 정말 까마득한 노릇이다. 1년은커녕 10년은커녕 일생을 두고 성과 열과 역을 경주하더라도 이 원념의 만분지 일이나 아니 만만분지 일이나 달할까 말까. 그러하거늘 공무와 속루의 틈을 비기수주의 시일로 분망한 여정에 불려 할 수 있는 준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덮어놓고 발정하고 말았으니 대담하다면 대담도 하려니와 경솔하고 무모하게 이를 데 없는 일이리라. 그러나 스스로 믿는 바 있으니 그것은 성조께 대한 단성과 신념이다. 한배님이 두호하시거니 단해의 술을 철할 대용도 기우지 말란 법 없으며 왕겁님이 받드시리니 절벽에 족을 인할 영능인들 세무지 않으랴. 반채와 둔족을 의구할 필요도 없거니와 불악과 무지에 주저할 연유도 없다.